안녕하세요.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특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약간 특이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바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어떤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는 시기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8일 코로나19가 벌어진 이후로 우리에게 계속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격적으로 제한이 풀렸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8일 어버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은 지난 2년간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이었던 단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과 친인척이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지난 2년간 잃어버렸었습니다. 소중한 그 일상을 다시 회복하였고 우리는 어버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에 종교 활동도 할 수 있으며 친구와 여러 명이 모여서 회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곡점을 지나는 시점에 우리에게 닥쳤던 코로나19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불교적 사고관인 연기법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닥친 피해 중에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 사망자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3,200여 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묵념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으며 세계적으로는 훨씬 많은 인구가 죽었습니다. 약 625만 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망과 피해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완전히 퇴치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전염병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가? 먼저 불교적 세계관 이전에 세계적 석학들, 환경학자들, 의사들, 의료 관련 업체들, 생태학자들, 생물학자들, 과학자들, 사회학자들 이들이 현 시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원헬스라는 것입니다. 원헬스는 무엇이냐? 원헬스는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병이, 질병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에서 우리나라만 깨끗하면 돼. 우리나라만 집단 면역을 획득하면 돼. 우리나라만 백신을 다 맞으면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질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을 원헬스라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란 말이죠. 헬스, 건강. 그러면 하나의 건강. 뭔 말이지? 이것은 전 세계를 나누어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영국, 아프리카, 인도 각각 나누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로 보아야 된다. 한 나라만 해결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코로나19가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에 퍼졌던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아니면 코로나19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라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라지게 하려면 혹은 그 피해가 최소한이 되려면 그 관점을 한 나라만으로 보아서는 되지 않는다. 백신을 구입할 여유도 없는 경제적 환경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 나라 그들에게도
한국과 미국과 선진국과 마찬가지의 의료 행위가 베풀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구촌을 하나로 보아서 함께 해결해야 된다.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보자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독립적인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기와 연관되어 있고, 나는 이웃과 연관되어 있고, 나는 지역사회에 연관되어 있고, 나는 전 세계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이 한국만 깨끗하게 해결한다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 관점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박테리아, 내성균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성균에 의해서 세상은 아주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원헬스의 사실상의 시작 지점은 바로 이 내성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성균을 막으려면 이제 항생제를 아무 데나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는 항생제의 시대를 통해서 뭔가 조금만 아프면 항생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겪게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독감과 같은 양쪽 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의 경우 그 바이러스 자체는 항생제로부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즉 항생제는 치료제로서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병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항생제 처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항생제 내성균을 촉발시킬 수 있는 진화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의사나 병원, 약국에서 항생제를 마음대로 처방하고 마음대로 써왔던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항생제 내성균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겁니다. 또한 동물들, 우리가 키우고 있는 닭, 돼지, 소, 수많은 가축들을 키울 때 우리는 항생제를 같이 음식과 함께 먹이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연스럽게도 항생제가 많이 처방이 되면 항생제 내성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필요할 때 항생제를 쓸 수 있으려면 항생제 내성균이 빨리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 우리 지역만, 우리 병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약국, 개인, 그 어느 장소에서도 다 함께 항생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언제 써야 되는지, 쓴다면 내성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시다발적으로 딱 맞는 함량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자란 함량을 쓰게 되면 오히려 살아남은 균이 내성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항생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원칙도 나오고 이것을 우리나라만 되면 되느냐? 제3세계 또는 다른 나라, 다른 병원, 다른 지역, 농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항생제를 마구 남용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며 나와 멀다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그거 너가 알아서 해.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생긴 내성균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원헬스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의료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원헬스가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불교를 하는 우리에게는 영기적 세계관,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 무아, 나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치 않는다. 연관되어 있다. 무상, 연관되어 있어서 항상 변화해 나간다. 라는 모든 불교적 세계관이 그대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지역, 우리나라 사람만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는 치료할 수 없는
스스로는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약자.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공짜로 전 국민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백신을 돈을 주고 사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는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돈 있는 자가 아무리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19를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코로나19에 걸려서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이가 생기며 언젠가는 백신을 맞고 있는 부자도 코로나19에 걸리게 될 것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한국 내에서의 우리 코로나19를 대하는 방법도 원 헬스의 입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계적인 입장에서의 원 헬스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교를 믿고 불교적 세계관, 연기적 사고를 가진 우리 불교인들은 이제 세계적 환경, 기후변화, 질병,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함께 특히 약자, 경제적 여력이 없는 나라,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21세기 2022년 우리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1년 OECD 가입 국가의 자살률 1위를 다시 탈환하였습니다. 제가 탈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알기로 2018년에 OECD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어쨌거나 21년 우리는 다시 1위를 탈환하였고 한국의 자살률 1위라는 것은 OECD 가입국가 38개국 중에서 1위라는 것은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숫자입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대한민국에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10만 명당 몇 명이 죽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는 10몇 명당 23.5명이 자살합니다. 근데 OECD 평균은 10.9명입니다. 38개국 평균 숫자인 10.9명의 우리나라는 2배수인 겁니다. 한 달이면 1000명이 자살합니다. 1년이면 1만 3천0명이 자살하는 숫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약자의 어려움, 이를 외면해서는 지금의 자살률을 더 올릴 뿐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며 그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거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왜 자살하는지, 왜 그들이 힘겨워하는지. 현재 한국은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서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살률은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높은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원헬스의 입장에서 나라에서 시행이 되었다면 우리는 자살에 대한 해결, 행복하지 않음에 대한 해결, 이것을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자신만으로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집단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의 죽음이 두렵다면 반대 상황도 우리는 두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 세계 인구가 다 죽고 내만 살아남는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할 때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약자를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한국 내에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전 세계에 대한 우리보다 더 약자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더 멀고 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가입 국가의 꼴찌가 되기를 바라면서 불교인 여러분의 영기적 세계관, 코로나19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